글로벌 인터뷰 하나자산운용 ETF 퀀트 솔루션의 김승현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승현입니다. 치킨 선물 네, 치킨 반응이 너무 남입니다. 좋았어요. 근데 지금 비가 많이 오나요? 비가 여의도는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많이 좀 젖으신 것 같아요. 머리 뭐 바르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반짝반짝 네. 바르고 왔습니다. 하시죠. 자 받으셨다는 분 왜 아직도 인증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이러실 거예요? 오늘도 준비했는데. 오늘은 뭐 화끈하게. 네. 화끈하게 그러면 어떤 대목에서 여러분 치킨 선물이 있을지 모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부장이 이야기해주실 주제가 네. 되게 이제 미래 산업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AI 얘기를 한참 열심히 하는데 네. 결국에 이런 것들 AI를 만드는 본질적인 이유가 우주로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럼요. 우주로 가고 네. 빌드업이 좋습니다. 네. 우주로 가고 뭔가 이 사람이 땅을 붙이고 나올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웬만한 건 다 ETF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땅을 붙이고 나왔는데 이제는 조금 시선을 바꿔서 네. 다른 테마 상품, 좀 다른 유망한 상품을 보는 게 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테마형 ETF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면요. 네. 아마 웬만한 테마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AI 관련해 가지고 양자 컴퓨팅 굉장히 핫했죠. 휴머노이드 로봇 또 많이 인기가 있었고 SMR. 네, 사실 SMR이 상용화가 빨라 2030년입니다. 네. 아무리 빨라요. 뉴스케일 파워도 2030년이 돼야 공장을 건설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2030년 이후에 SMR이 나오는데 상용화가 한 4, 5년 이상 남은 그런 테마인데도 SMR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그다음에 미국 방산. 네, 요것도 사실 이렇게 국내에서는 그 인기를 못 끌었습니다만은 네. 국내에서는 방산, 국내 방산 인기가 많았는데 미국 방산도 있었고 메디컬 AI 관련된 템퍼스 AI, 그다음에 로보택시, 소프트웨어 웬만한 건 다 나왔습니다. 네. 근데 하늘을 나는 이 플라잉 테크 테마가 이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해외 직구라고 하죠. 해외 주식으로는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요 ETF는 사실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플라잉 테크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국어로 해석하면 뭐예요? 나르는 기술입니다. 기술. 네, 아주 플라잉이 직관적이네요. 날다기 네, 때문에 나르는 테크인데 기술. 요거 제가 나중에 조금 네. 더 상세하게 좋습니다. 설명해드리고 네. 2026년에 뭐 새로운 주목해야 될 테마들도 요즘 이렇게 애널리스트분들 리포트 많이 나오고 있죠. 역시나 AI, 뭐 전력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서서히 우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 가야죠. 네, 서서히 우주라는 얘기가 나오고 화성 있고 가야죠. 맞습니다. 우주 항공 기술이 그리고 정부 주도에서 민간 기업 참여로 상업화가 가속돼 있는데 우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너무 멀지 않냐. 왜냐하면 다른 뭐 테마형 물론 양자도 사실 바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웬만한 테마들은 우리 실생활에 어느 정도 느껴지시거든요. 근데 우주항공 테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당장 화성 갈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장 이슈가 크게 안 되다가 로켓 한번 발사할 때 좀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참고로 50년 만에 인류가 50년 만에 처음이죠. 그 달에 사람을 보냅니다. 나사에서 보내는 그런 유인선으로. 해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뭔가 좀 많이 이슈가 저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역시나 이런 많은 리포트들에서 우주항공 테크를 내년에 한번 좀 주목해 보자. 모두가 AI만 바라보고 있을 때 네.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언급하셨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네, 요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프 베조스, 네, 블루 오리진도 며칠 전 한 2, 3주 됐습니다. 화성으로의 그런 로켓 발사를 성공했죠. 네. 네, 그러고 나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우주를 단순히 이렇게 하나의 기술로 보는 게 아니라 전쟁의 영역이다. 그리고 안보 위협 속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텐데 골든돔이라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든돔 아이언돔 들었죠. 말고 골든돔도 저 궤도, 그러니까 고궤도 말고 저 궤도 위성이 빼곡하게 다 채워져야 요 골든돔을 완성할 수 있는데 아직 뭐 미사일 발사 제대로, 로켓 발사 제대로 되지 않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특히나 지금부터 우주 항공 테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주항공 관련해서 뭐 투자하시는 분들 개별적인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 그러한 관점에서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꽤 많으실 거예요. 네. 대표적인 최근에 이제 개별적인 종목으로는 지금 여기 소개해 주시는 로켓랩 네. 그리고 조비 에비에이션 이거 맞습니다. 국내 투자자분들도 꽤 많이 투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정말 많이 하고 계시고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페이스X가 아시다시피 비상장입니다. 그래서
상장사 중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 로켓 위성 관련된 투자할 종목은 로켓랩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상 플라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요거는 한국분이 CEO이시긴 한데 그런 거는 기술력 차이가 아직 많이 크고요. 사실상 로켓랩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보시는 표에서 조비항공 같은 경우도 뭐 조비에비에이션, 조비항공도 사학개미 분들은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계시고 SK텔레콤도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도요타도 지분 투자를 하고 참고로 도요타 엔지니어 직원들이 그 미국 공장에 가서 이 조비 에비에이션이랑 요 오른쪽 아래 보시는 요 UAM 기계를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같이 만들고 있고 네. 그다음에 한 2주 전에는 엔비디아와 조비 에비에이션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협업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은 하늘의 전기차, 하늘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이 조비 에비에이션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은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서학개미 분들은 워낙에 익숙하신 종목이 바로 로켓랩과 이 조비 에비에이션 이 두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투자하는 종목들이 두 종목이다 보니까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요거 간단하게 딱 이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을 때 네. 뭔가 어느 쪽이 더 네. 좀 이렇게 땡기는지 네. 거기에 좋게 대한 보이시는지. 또 설문을 지금 준비하셨는데 여러분 집중하세요. 지금이에요. 자, 알려주시죠.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선택을 네. 둘 중에 그냥 하나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선 이 치킨 몇 분 드릴지를 좀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분 네. 몇 분 드릴 참고로 제가 저희 사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래요? 이 반응에 따라서 네. 많은 치킨을 드릴 수 있는 그럼 승인을 얻고 저희가 왔습니다. 지난번에 20분 드렸었죠. 10분 드렸습니다. 10분 드렸어요? 네. 그럼 일단 10분은 기본이고 네. 여기 한번 배수로 20분까지 한번 받고 네.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보고 최종으로 저희가 이 방송 말미에 몇 분 드릴지를 정할까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참여는? 네. 제가 로켓랩 조비항공 말씀드렸는데 네. 우주항공 테크의 대장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대장주. 네. 로켓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로켓랩을 써주시면 되고 조비항공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비항공을 또는 뭐 조비 에비에이션을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 둘 다 좋다고 하시는 분 둘 다 말씀 주셔도 됩니다. 이걸 어차피 뷰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근데 네. 저기 힌트가 있는 거 아닌가요? 힌트 힌트가 있죠. 있어요? 네. 네. 왜냐면 위로 솟았고 아래로 내려갔는데 아, 정말 누가 보더라도 네. 지금 여러분 화면 안 보시는 분은 무슨 소린가 싶은데 네. 로켓랩에는 엄지척, 네. 조비에비션에는 엄지가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의견이세요? 의견이죠. 의견이죠. 네. 이거는 우선 로켓랩이 참고로 그 조비 에비에이션은 이 대기권 안에서 하늘을 나는 거고 네. 네. 로켓랩은 대기권 떠나서 지구를 떠나서 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더 나는 거에 이렇게 엄지척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그러면 되고 뭐 오늘은 엄지척으로 갑니까? 저는 사실 둘 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네. 거의 우리 시청자분들 댓글이 로켓 발사 수준으로 아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로켓랩이 세 글자라서 네. 더 빨리 로- 쓰실 수. 예, 대부분 더 다 쓰시는 게 아닌가 로켓 싶긴 한데. 쓰시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 참여해 주시고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뽑지? 너무 한 수천 명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 네, 원큐 ETF는 없네요 아직. 네. 원큐. 여러분들 지금 방금 네. 우리 또 본부장님께서 원큐 ETF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언급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천천히 치셔도 돼요. 네. 여러분 이거 추첨이에요. 추첨입니다. 선착순 아니고요. 아닙니다. 추첨이에요. 그러니까 네. 천천히 치셔도 네. 됩니다. 네, 추첨은 사실 단어가 길면 길수록 네, 눈이 가기도 합니다. 아,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시고 싶은 얘기 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연을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테크 산업이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투자처인지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이 우주항공은 이번에도 자료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주항공 테크란 산업은 몇 시간을 설명하더라도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저희 금융 관점에서 투자 관점 위주로 저희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항공 테크라고 하면 단순히 뭐 발사체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켓 발사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발사체뿐만 아니라 위성, 그다음에 지상국, 그다음에 조금 더 뭐 확대를 하게 되면 우주 여행도 해당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주에서 로켓의 뭐 충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로켓의 수거 이런 것까지 좀 확대가 되는 거고 이러한 산업들이 최근 뉴스 많이 보신 것처럼 민간 중심에서 그러니까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민간 중심으로 넘어와야 이 산업이 좀 더 효율화되고 발전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사체도 재사용하고요. 소형 위성으로 비용도 많이 아끼고 상업화를 통해서 이러한 수익 창출을 하게 됨으로써 우주 산업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플라잉 테크의 다른 한 축이 지구 안에서 이 발뜨는 거는 UAM입니다. UAM은 도심 항공 교통 수단이고요. 전기 추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EV톨이라고 많이 말씀 주시죠. 단거리 교통의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테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저희가 조금 더 체감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 빠르면 이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업화가 예정이 되고 있고, 사우디라든지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 버티포트라고 하죠. 에어포트 말고 이 버티컬로 뜨기 때문에 이 EV톨이 뜨는 이 장소를 이 버티포트라고 합니다. 버티포트를 이미 두바이에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는 우리가 상업화에 더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우주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근지구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가까운 거. 요거는 발사체도 있고 발사체를 통해서 위성을 올리고요. 저궤도 위성, 예전에 고궤도라 그래가지고 좀 멀리 있는 것을 많이 했는데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지상국, 그다음에 최종 사용자와 이렇게 위성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이 오지에 있더라도 또는 산 이 중턱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위성이 많이 쏘아지면 질수록 저희 뭐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산 어디 멀리 가면은 통신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이제 이슈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위성이 다 뜨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또 정지 궤도 방식에서 저궤도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통신 불가 지역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네. 반면에 원거리 우주 비즈니스라고 하면 요거는 좀 익숙하실 거예요. 뭐 화성으로 간다, 아니면 자원을 뭐 캐로 간다, 아니면은 다른 우주 인프라를 한다, 뭐 탐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약 신소재 기술, 광물 채원. 그러니까 웬만한 또 지금 뭐 히토리우라든지 다른 그런 광물들이 우주에 다 있습니다. 맞아요. 네, 물론 당장 이렇게 상업화해서 캐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런 것들이 또 있고, 인프라도 있고요. 자원 기술 관련된 것도 전부 다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근거리 원거리 우주 비즈니스 다 해당이 된다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UAM입니다. UAM은 하늘을 나는 그런 에어택시, 뭐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나는 테슬라, 이런 명칭도 좀 나오고 있는데, 서울은 사실 20분 소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가면 여기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 내입니다. 그래서 UAM이 한국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니즈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비싸서. 비싸고 비싸기도 하고. 헬기를 많이 개인적으로 타지는 못하죠. 네, 맞습니다. 대신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이 뭐 뉴욕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뭐 2시간까지 걸리는데 요거 UAM으로 타게 되면은 12분. 엄청 시간 전략이 많이 되죠. 그래서 LA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 일론 머스크가 지하로 터널을 뚫는다 뭐 얘기 많았지만 얘기 쏙 들어갔습니다. 못 뚫습니다. 하늘을 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우리도 플라잉카 만들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분은 사실 다 하긴 하시는데 UAM 같은 경우도 빅테크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업화가 될 것이라 보고 있고, 미국 정부가 역시나 UAM이 미국이 자동차 혁명을 선도했듯이 에어 모빌리티도 여기 중요합니다. 중국이 아닌 미국이 이끌도록 하겠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참고로 조비 에비에이션은 올해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내년부터 한 5,000대 정도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산이 된다는 것은 이용료가 싸진다는 뜻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 EV톨이라는 핵심 기술, 그러니까 헬기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이 헬기를 띄우려면 한 원스타 이상은 띄워야 됩니다. 그 말은 원스타가 돼야 장군이 돼야 헬기를 띄울 수 있는데, 네. 그 말은 비용이 비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EV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활용하고 수직으로 이착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가격도 매우 경쟁력 있게 바뀔 것이고, 우버랑 이미 협약을 했습니다. 조비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상업화가 하게 되면 한 번 타는데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가격을 낮추려고 사실 하고 있고요. 헬기, 네,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AM 같은 경우는 전기 추진이죠. 헬기는 아시다시피 뭐 제트 연료 항공유입니다. 네. 목적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제일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인프라. 소음입니다. 인프라도 소음. 있고, 네, 소음이 소음입니다. 거의 없군요. 소음이 왼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소음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저희 이렇게 대화하는 정도의 수준 또는 조금 더 떠드는
그냥 윙거리고서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 윙거리는 정도 수준인데 먼지도 별로 안 나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 다운워시라고 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먼지도 엄청 날리지 않습니까? 그쵸. 바람도 막 예능 같은 거 보면은 막 서로 얘기하는 거 안 들리고 근데 UAM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들이 없습니다. 전기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수직으로 바로 뜰 수 있죠. 그래서 헬기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된다. 그렇죠. 네, 상업화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앞서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네. 내년에가 뭔가 이벤트가 되게 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뭐 우주항공 관련한 네. 투자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년의 이벤트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특히나 지금 봐야 되는 이슈가 바로 미국 정부가 굉장히 많은 주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 박자들이 좀 맞고 있다인데 이 우주 항공의 이 여러 단계를 보면 1단계는 소련 나오고 막 누가 먼저 보내냐, 뭐 러시아 말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요 얘기 나온 게 바로 1단계고요. 민관이 협력하는 게 2단계고 전환하는 게 3단계, 그 다음에 민간이 주도하는 시기가 바로 이 4단계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기술력 지금 아까 재미나 얘기도 하셨는데 로봇도 나오는 시대에 지하 땅굴도 뚫는 시대에 우주항공이 사실 기술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지원인데 기술 상용화가 임계점에 도달했고 그다음에 미중의 패권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이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개별 종목 이슈도 많습니다만은 이 산업 전체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트럼프 2기에도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주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정부 지원 정책이 예정이 되어 있고 뭐 패스트 트랙이라든지 국가 정책, 그다음에 신규 산업에 대한 인허가 이런 좋은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우주에 대한 관심이 내년에 좀 많이 갈 것이다. 그다음에 나사에서 50년 만에 첫 유인 그 탐사선을 보낸다는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내년에 많은 이슈가 될 것이라 보고 있고 UAM 같은 경우도 내년에 아마 상용화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2028년에 또 그 LA 올림픽이 있습니다. 네. LA 올림픽 때 너무 또 길 막히고 경기 못 보면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LA 올림픽 전에 상용화를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를 이미 제시했습니다. UAM이. 그리고 경기 보러 갈 때 자동차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UAM을 타고 이동하는 시대가 머지 않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이 EV톨과 같은 그런 항공 모빌리티를 지원할 것이고요. 네. 상용화뿐만 아니라 행정 지원, 시험 인프라까지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적극적인 정부 지원 정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미국이 앞서서 네. 중국보다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네. 생각인데 네, 네, 이제 맞습니다. AI도 거의 뭐 추격당하고 지금 뭐 기술 격차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우주마저 뺏기면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원을 엄청나게 하겠다라는 게 네. 이게 뭐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정책이 있겠지만 네. 무엇이 미국의 우주 산업을 가장 좀 빛나게 이끌게 될까요? 우선 가장 큰 동의는 바로 안보입니다. 안보로. 네, 이게 제가 나중에 골든돔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 골든돔이 왜 중요하냐면 이 예전 같은 경우 미사일은 쏘고 나서 이 발사하는 궤도가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올라오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측해서 요격을 하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초음속 미사일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 궤도 자체를 예상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저궤도 위성이 계속 전 세계 전역을 보고 있다가 미사일 쏘려고 뚜껑 연다. 그 시점에 바로 센서가 인식을 해서 미사일이 올라오려고 하는 타이밍에 본격적인 궤도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요격을 해야 되는 그런 미사일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나중에 뒤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중국 얘기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2024년에 국가별 로켓 발사 수를 보게 되면은 중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왼쪽은 2024년인데 이미 2025년에 거의 작년 수준에 거의 육박한 로켓 발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같은 경우 중국을 우주에서도 따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분기별 로켓 발사 횟수도 이미 작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로켓 같은 경우 발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군사위성 자체를 우주에
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러니까 방산 테마도 같이 엮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우주항공 테크를 미국 정부가 오히려 내년은 더 이렇게 푸시할 수밖에 없다. 네. AI가 원자력 핵보다 더 중요하다, 핵만큼 중요하다라고 이미 선언한 상황에서 우주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앞에 표를 보니까 네네. 미국과 중국의 로켓 발사 횟수 네. 정부 차원에서 민간 차원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말씀 주셨는데 네네네. 이 횟수를 보니까 네. 거의 일주일에 한두 개씩 쏘네요. 아, 그래서 이게 그렇죠. 뉴스플로에 없는 계산이 건가? 그렇게 빨리. 네, 왜냐면 52주니까. 52주니까 보통. 네네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3일에 한 번씩 쏘는 거고 네, 중국은 맞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쏘는 건데 네. 너무 많아가지고 보통 우리가 로켓 뉴스가 발사, 안 되는 거예요. 뉴스가 로켓 안 발사 되는 이러면 당연한 거죠. 이제. 다른 것만 계속 받고 했는데 네, 이게 화성으로 가는 로켓만 언론에 나오는데 실제로 이 저궤도 위성이 엄청 많이 쏘네요. 엄청 많이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뭐 치킨 먹는 거만큼 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그럼 수만 개? 네, 제가 볼 때 그런 것 그쵸. 같은데. 그렇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52개 네. 주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실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정말 물밑에서는 많은 로켓 발사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UAM은 뭐 다르지 않습니다. 네. UAM도 사실 드론을 만드는 거는 중국이 많이 앞서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UAM 기체를 우선 보게 되면은 이것도 기술의 집약체이거든요. 우주항공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배터리, 전기 모터, 뭐 라이다 센서 이게 AI로 연산을 해가지고 자율주행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술 패권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고 네. 만약에 요 헤드라인을 가린다면 뭐 AI 관련된 논문 수가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네. UAM도 엄청나게 치열하게 이 두 국가가 전쟁을 하고 있다. 근데 여전히 미국이 이 기술적인 측면에 좀 더 앞서 나가 있는 상황인데 네. 다만 이 버티포트와 같은 인프라 또는 운항 인증 측면에서는 중국이 잘합니다. 네, 전기차 같은 경우도 중국이 이 배터리 이 차저도 엄청 많이 깔고 인프라나 이런 시설 같은 경우도 한번 밀어붙이면 정말 잘한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 UAM 관련해서도 뭐 전 세계 최초로 이거 뭐 어차피 자국이 내리는 거니까요. 상업 인증도 내렸고 인프라도 엄청나게 많이 공식적으로 깔고 있는 반면 미국은 당연히 공식적인 목표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앞서고 있고 반면 중국도 인프라는 밀리지 않고 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이거 우리가 무조건 앞서간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 하고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치셨나요? 갑자기 댓글 속도가 많이 늦어졌어요. 다양한 지금 네.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세요. 저희가 지금 일단 20개 확보는 했고 여기에서 어떻게 좀 부스팅을 하기 위해서 개수 조금 더 올릴까요? 올리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올릴까요? 우선 한 더블은 더 가야 되지 않을까요? 40개로요? 네. 여러분 40분까지 올렸습니다. 네. 지치지 마세요. 원 QTF 로켓랩도 나오셨네요. 네, 끝까지 40개 여러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네. 우주항공 관련해서 좋은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디에 주목을 해서 이런 관련한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될지. 네. 우선은 제가 골든돔 그래도 한번 또 이어서 골든돔. 네, 네. 골든돔이 그래도 최근에 수주가 현실적인 수주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국은 이 우주군이 있습니다. 이 오타가 아니라 실제로 우주 관련된 방산 또는 방위 산업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막 스타워즈처럼 막 우주복 입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위성이나 항공, 로켓 관련된 예산을 투입하는 우주군 예산이 있는데 네. 전년 대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돈이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이 골든돔 프로젝트에 다 들어가는 돈들인데 네. 여기가 미국입니다. 오른쪽이. 네, 보시면 저궤도 위성이 지금 개수는 이런데 사실 지구로 보게 되면 촘촘합니다. 그냥 벌집에 이 벌이 다 붙은 것처럼 실제로 우주를 거의 둘러싸야지만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요 미사일 쏘자마자 조기 탐지를 하고 나서 이 저궤도 위성이 탐지를 계속하죠. 이 GPS 단위로 이렇게 빠지는 위치가 없이 탐지를 하고 저고도에서 탐지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초음속이 이렇게 뭐 직각으로 쏠 수도 있고요. 이거 S자 좀 오바입니다. 네네. 이렇게 왔다 갔다 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격추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결국 우주군 예산을 통해서 저궤도 위성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골든돔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올해 5월에 발표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쉽지는 않지만은 트럼프 정부 내에서 좀
마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현실성 있는 그런 상황이고 UAM은 아마 조금 더 좀 이렇게 실생활에 와 닿으실 것 같아요. 이미 도요타 같은 게 말씀드린 것처럼 조비항공이랑 추가적인 지분 투자까지 하고 있고 엔지니어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도와주고 있고 스텔란티스라는 이 자동차 업체도 아처 에비에이션, 그러니까 조비보다 조금 밑에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기업이 아처가 이 캐시우드께서 투자를 하시면 좀 알려진 종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아직은 상용화라든지 이런 뭐 계약 수주 관련해서는 조비 에이비에이션이 훨씬 더 앞서 있는 그런 종목인데 전통적인 이 자동차 업체들이 UAM의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우리도 플라잉카 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이 자동차 기업들이 넥스트 모빌리티 하늘을 나는 전기차로 UAM을 좀 더 선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요런 왼쪽 표에서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이 플라잉카를 이 조비의 이 플라잉카를 우버를 통해서 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런 시대가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버를 통해서 버티포트까지 우버 차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버티포트를 가서 우버를 통해 가지고 또 공항까지 이동하는 이게 내년은 아마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슈는 이 비용을 얼마나 낮추느냐입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양산을 통해서 낮춰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주는 아직 조금 그 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주일에 한두 개씩 발사하고 있지만 당장 못 느끼지만 UAM만큼은 내년에는 좀 더 우리 실생활이 더 올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상용화라는 측면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링크는 요즘 이게 기사도 많이 뜨죠. 구독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타링크를 통한 가입자 구독자가 급증하고 있고 발사 수요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두 개씩 쏘고 있는데 요 오른쪽 표에서 보시게 되면 몇 년 동안을 보게 되면 최근의 트렌드가 얼마나 가파른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냉전 종식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발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기술의 발전 또는 제도적인 비용의 측면, 그러니까 국가가 매년 할 때마다 몇 조 원을 부담할 수가 없거든요. 참고로 나사에서 달에 이렇게 우주인을 보낼 때 우주복을 만드는 것만 하더라도 비용이 1조 7천억 원이 듭니다. 우주복을 만드는데. 엄청 드네요. 네, 요거는 사실 무조건 국가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민간 측면으로 옮겨가면서 발사 횟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주 산업의 밸류 체인도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되고 있고 역시나 이 상용화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용이 낮아야 됩니다. 네, 이 비용이 낮아야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영상으로 많이 보신 것처럼 블루 오리진도 이렇게 최근에 발사하고 나서 이 지상에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는 영상 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X 같은 경우 젓가락으로 이렇게 회수하는 모습도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 위성의 소형화라든지 아니면 로켓의 재사용 관련해 가지고 상용화를 앞당기는 그런 단계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게 아니 이 로켓이 소형화되면 기술이 별로 안 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큰 거를 작게 만드는 게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 같이 중형 로켓, 중형 발사체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기술입니다만은 로켓 랩이 만드는 그런 작은 이런 소형화 미사일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많은 기술이 들어가고 압도적인 기업이 바로 로켓 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켓랩을 원픽으로 보시는 거군요. 조비 항공까지 한번 듣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켓랩도 정말 엄청난 성장성이 있지만 UAM은 내년입니다. 2030년에 도시권 대중화를 앞두고 있는데 2026년 중반 내년에는 뉴욕과 LA에 이 시범 운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에는 대규모로 시범 운항을 할 예정이고 2030년 전에 도시권 대중화를 예상하는데 양자 컴퓨팅보다 더 상용화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SMR도 2030년 정말 빨라 2030년인데 SMR보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 투자 관점에서 좀 관심이 좀 덜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을 보게 되면 기존의 모빌리티를 좀 대체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올 것이라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은 참 잘하는 기업한테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력이 있고 수주, 저희가 말하는 레코드가 있는 기업에 몰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로켓랩이 국방 우주 발사 시장에 진입을 성공했기 때문에 기존에는 스페이스X나 이런 일부 기업들만 하게 됐는데
로켓랩이 한번 선정됐다는 얘기는 이 기업한테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처음에 뚫는 거는 너무 어려운데 한번 뚫게 되면은 이러한 수주가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고, 로켓랩 같은 경우에도 초기 과제에 대한 수주로 이미 예산을 받고 있다,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거 엄지척과 이게 의미가 없네요. 둘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둘 다 좋죠. 둘 다 좋죠. 둘 다 둘 다 좋은데 좋네. 뭔가 이게 주입식 교육의 한계인지 하나가 위가 있으면 다른 게 하나, 예. 자료에 오류가 있었군요. 네. 둘 다 요겁니다. 근데 둘다 뭐 그렇죠. 물론 어떤 말씀인지 아는데 네. 또 투자는 또 제로섬이 아니고 윈윈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윈윈으로. 네, 저희가 윈이라 보는 이유가 바로 요 슬라이드 하나에 다 담겨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른쪽 먼저 말씀드리면 뭐 우주항공이나 UAM의 시장 규모는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런 데이터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의 발전에 따라서 이게 몇 배가 될 수도 있고, UAM 같은 경우도 상용화가 빨라지면 훨씬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망은 매우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하필 왜 2026년인가에 대해서 왼쪽 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개 기업이 2026년, 2027년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로켓랩부터 보시면은 이 뉴트론이라고 하는 중형 로켓을 사실 올해 말에도 좀 발사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좀 밀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실적이 너무 좋아서 네. 결국은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뉴트론 발사, 그다음에 중반에도 또 위성군 발사가 좀 예정이 되어 있고 1년에도 중형만 한 3회 이상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27년에도 여러 이 협업이라든지 이런 발사가 이어지고 있고, 얘네도 죄송합니다. 로켓랩도 9월에 화성을 보냅니다. 얼마 전에도 화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떴고, 일단 궤도에 올라가면은 네. 그 우주와 그 화성이나 이런 궤도가 일치하는 선에서 또 저희가 우주 발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우주로 대기권 넘어가서 네. 발사를 성공했기 때문에 우주선에 도착할 것이라 저희가 보고 있고요. 조비는 아직 만약에 두 종목 중에서 뭐가 좋은지 투표 아직 못 하신 분은 요 표 보시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엄지가 내려가서 다들 로켓넷만 써주시는데 선택하셔도 돼요. 여러분께 선택권이 있습니다. 네. 네. 조비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이 FAA의 미국의 이런 인증이 완료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바이 상용 서비스, 그다음에 여기 뭐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네. 사우디에 대한 상용 서비스도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고, 미국 공항 셔틀, 그다음에 조비의 뭐 헬리콥터라 했으면 이비톨입니다. 이비톨도 우버에 대비를 하고 네. 관련된 산업들도 일본에서도 뭐 제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조 라인도 확대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이게 현실이 되게 되면 주가는 뭐 양자라든지 뭐 SMR이라든지 전력 인프라 못지않게 큰 폭발력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두 기업이 한 절반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더블업으로.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너무 좋은 것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리스크도 위험은 있죠. 있습니다. 네,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시총 자체가 아주 큰 대형주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도 꽤 변동성도 있고요.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뭐 ETF를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기업 하나하나를 그래도 살펴보면은 네. 로켓랩은 주가 너무 많이 올랐죠. 주가가 많이 오르고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그리고 직원도 2,000명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백로그라고 하죠. 이 수주 잔고가 너무나도 한 2, 3년치 이상이 이미 남아져 있기 때문에 로켓랩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은 매출은 나지만 영업이익이 아직 마이너스입니다. 네. 마이너스고 네. 요게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순간이 또 맞습니다.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 순간이 저희가 되겠네요. 빠르면 내년 또는 내후년은 좀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 보고 있고, 네. 로켓랩 같은 경우도 소형 로켓은 요 기업밖에 없습니다. 네, 소형 로켓의 발사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직 통합이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요 기업이 발사체만 하는 기업들이 아니고요. 다 갖고 있군요.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수직 통합이 왜 좋냐면 스페이스X도 수직 통합이죠.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스페이스X가 훨씬 더 큰 기업이긴 합니다만 로켓랩도 이 스페이스X의 그런 길을 좀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인프라, 그다음에 리드타임 같은 경우에도 북반구 남반구에 발사장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고, 일렉트론 같은 그런 발사체도 좀 리드 타임을 짧게 갖고 가면서 기술력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조비 같은 경우에도
내년 초에 FAA 승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기업 중에서 우리 기업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빠르면 상용화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세미나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왜 안전하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네. 저는 헬기 좀 무섭더라고요. 무섭죠. 사고 많이 무섭죠. 나잖아요. 물론 무조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 시험하고 있냐면은 이 미국 그 텍사스 쪽에 보면 미군 기지에 있는데 거기 그 조비 항공의 eVTOL이 2대가 있습니다. 그 CEO의 말에 따르면은 2대를 이 프로펠러가 5개 있거든요. 5개 중에서 한 2개나 3개 정도를 끈 상태로 그냥 운행 시험을 여러 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긴 네네. 합니다만 그런 것도 좀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조비 항공 말씀드린 게 두바이에서의 상용화가 예정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바이 상용화 왜 중요하냐면 두바이가 날씨가 어떻죠? 더워요. 덥습니다. 덥다는 거는 일단 배터리가 한번 뜨거워지면은 냉각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 그쵸. 않습니까? 극한 항도에서 한번 테스트를 하는 거고 양력이 없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뜨거우면은 위로 뜨는 양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eVTOL을 날리기엔 최악의 환경인 거죠. 이런 환경에서 상용화가 잘 되게 되면은 기술력이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됐다라는 걸 저희가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나중에 저희가 무조건 안전하다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좀 확인하면서 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조비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 기업은 참고로 매출이 없습니다. 매출이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네, 거의 없고요. 그리고 직원들은 2,000명 꽤 많죠. 매출이 지금 아직 엄청 많네요. 아니 근데 생산을 어떻게 해야 저거 되기 다 때문에. 어떻게 버텨요? 네, 근데 저희가 투자로 버티고 있죠. 투자 어. 그다음에 맞습니다. 투자라는 그러니까 협업을 아니면 많이 하는 이유가 협업을 있군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비항공이 아마 요때였던 것 같아요. 주가가 좀 오르다가 훅 빠진 요 시기가 네. 도요타가 추가로 뭐 지분 뺀다, 뭐 어쩐다, 협업한다 안 한다 요 얘기 나오면서 네. 주가가 안 좋았다가 도요타가 더 할게 우리가 그러면서 또 주가가 많이 협업하면서 올랐는데 네. 대신에 저희가 이 캐시 런어웨이라고 합니다.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망하지 않도록 캐시가 있는 기간인데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캐시 런어웨이가 최소 2년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아직은 뭐 그렇게 매출이 없다는 건 위험요긴 합니다만은 네, 버텨낼 수 있다. 충분히 버텨낼 수 있고 주가가 증명하고 있다. 물론 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네. 그래도 이제 투자니까 좀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런웨이가 2년이라는 것은 네. 사실 1년 정도. 왜냐하면 정도 곡간에서 된다. 맞습니다. 계속 예.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2년의 런웨이가 있다 하더라도 1년 네. 정도 나오면 이제 조바심이 나거든요. 좀 납니다. 구조 예. 정도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 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여도원 아나운서는 뭐가 더 좋아요? 저는요 이런 거를 선택을 못 해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네. 로켓랩을 고르잖아요. 네. 그럼 분명히 조비가 먼저 턴어라운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 고른다면 저요? 저는 조비요. 조비. 아. 자 그러면 조비 여도운 예. 로켓랩 빈센트. 저희가 뭐 코스피가 대망의 4,000피가 아니고 5,000피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김승현 본부장님이 괜찮다면 네. 조비 여도운 네. 로켓맨 빈센트 50개. 좋습니다. 50개씩 50개씩. 좋습니다. 우리는 네. 5,000피를 위해서. 5,000피를 위해서. 중간중간에 원큐 미국 우주항공 테크 ETF 사실 네. 결론적으로 우리 사실 본부장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이유가 치킨까지 이렇게 싸매고 오신 이유가 네. 조비도 좋고 로켓넷도 좋고 여러분 많이 투자하시는데 네. 뭐가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결국에 ETF가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싶으셔서 나오셨잖아요. 네, 이거 좀 맞습니다. 보여주세요. 오늘 네. 상장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네. 원큐 우주항공 테크이고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내 최초로 미국 우주항공 테크에 투자한 ETF인데 네. 기존에 뭐 우주항공 같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방산이 섞여 있어요. 로키드 마틴, 네. 뭐 L3 해리 좋은 종목입니다만 정말 이 우주항공에 대한 그런 투자가 이어졌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적에도 위성이 만드는 초연결 우주인프라 로켓랩 16% 가장 높은 비중, 그다음에 UAM이 여는 새로운 하늘 교통망 조비 에비에이션의 16%. 네. 이 숫자만 보게 되면은 아까 뭐 어떤 종목이 특별히 좋다라고 답하기가 힘들 것 같이 똑같은 숫자이고 바로 오늘 상장합니다. 네, 네. 원큐 미국 우주항공 테크 ETF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때마침 오늘 상장. 어제 밤에 네. 로켓랩하고 네. 조비 에비에이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오늘 예. 상장할 때 아마 주가의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미국의 우주항공 테크 관련한 투자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종목을 고르시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런 ETF를 대안으로 삼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로켓랩 선택했으면 빈센님께서 조비 선택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로켓랩. 무조건 빈센트. 로켓랩? 네. 뭐
로켓박사 조비는 하시고. 여더운. 예, 조비. 아, 네. 약간 원큐 미고 조비. 항공테크 ETF는 네, 네. 하나원큐에서. 네. 자, 여러분들 ETF 뭐 개인적으로 저도 이게 다양한 자산을 특히 미국 주식에 관련해서는 ETF 투자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좋은 대안으로 함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하나자산운용 ETF 퀀트 솔루션 김승현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치킨 100분 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10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바탕으로 구글 폼 취합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 뭐죠? 스팸 문자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보니까 항상 선물 같은 거 받고 할 때 스팸에 가 있는 경우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이번에 100분 추첨을 하고서 저희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또 올릴 거예요. 아이디를. 그러면 항상 구글 폼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남겨주셔야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끝까지 계속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